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마음지킴 911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마음지킴 911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질문으로 함께 배우고 또 마음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화요일 아침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보통 새해 첫 주에 여전히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질 텐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계엄령의 대통령 탄핵에 또 최근 항공기 사고까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한국의 요즘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을 향해 있는 우리들로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슬프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 항공기 사고라든가 자동차 사고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등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은 이번 사고 소식이 그때의 두려움과 고통을 상기시켜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마음이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정신건강에 대한 미국 정부 기관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이 정신건강의 우려가 비단 한인 동포 사회의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지킴 911에서는요, 이 미국 정부 기관들이 발표한 정신건강 관련 연구 결과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고요. 또 앞으로 우리 마음지킴 911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멘탈 헬스 아메리카라는 이 정신건강, 웰빙, 그리고 질병 예방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최고의 국가 비영리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멘탈 헬스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이 연구 결과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23%의 성인들, 미국 성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정신질병을 경험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신질병을 경험하였습니까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3%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25%면 4명 중에 1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4명 또는 4.5명 중에 1명이 정신질병을 지난해에 경험하였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23%의 미국 성인들 하면 숫자로는 거의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겪었던 정신질병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3%가 넘는 정신질병을 경험한 성인들의 33.5%가 물질 사용장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 사용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정신질병과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문제 중에
물질 사용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로 인해서 멘탈 헬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멘탈 헬스 이슈 때문에 불안을 가라앉히고 아니면 우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알코올 또는 담배 또는 환각제라던가 마약, 진통제, 처방받은 약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 마음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정리된 연구 결과는요,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5명 중에 1명의 청소년들, 역시나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 5명 중에 1명의 청소년들이 주요 우울장애, depression, major depression disorder, 이 주요 우울장애를 겪었다. 13%의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Major Depressive Disorder이라던가 아니면 이 Suicidal Ideation,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18%의 성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물질 사용을 과하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문제는 물질 사용 장애 역시 물질 사용 장애도 역시나 이 정신적인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77%는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23% 정도만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하던 사람이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성인 또는 청소년,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지난 한 해 겪었던 사람들이 23%, 또 18%, 5명 중에 1명의 청소년, 4명 중에 1명의 성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해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물질 사용, 마약이라던가, 마약까지는 아니겠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마약, 환각제보다는 알코올, 담배 또는 진통제 또는 처방받은 약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갬블링, 도박과 같은 이런 중독적인 행동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많이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또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센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NIH에서 연구한 내용들인데요. 90% 이상의 미국 대중들은 미국이 현재 정신건강 위기 상태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미국 대중들은 현재 미국이 정신건강 위기 상태다라고 본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정신건강, 한국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자살률이나 행복지수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역시도 정신건강 위기 상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특히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67% 이상의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대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ADHD 증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코비드 동안 몇 년을 정말 2, 3년이 계속 지속되면서 학교에서 계속 스크린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이 거의 7시간, 8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스크린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스크린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집중에 장애가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건 사실은 학생들의 잘못은 아닌 거죠.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보지만 저는 학교에서 스크린으로 공부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꼭 했었어야만 될까? 온라인 수업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발표들은요, 수감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64%의 수감자들이 정신질병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일반 성인들은 23%의 일반 성인이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것에 비해 64%의 수감자들이 이 정신질병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들도 치료받을 권리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특히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자살, 너무나 괴로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이 감옥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순위라고 뭐 놀랄 일은 아니죠. 그리고 수감자들은 특히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 경찰에 의해서 사살될 확률이 이 정신질병이 없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보다 16배,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정신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수감자들이 경찰에 의해 사살될 확률, 감옥에서나 밖에서나 사살될 확률이 16배가 높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도 이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정신질병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매스 슈팅이라든가 물론 정신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사고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수감되고 나서 치료가 없으면 나중에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수감자들의 정신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주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 정신 건강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켜야 하겠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정신 건강 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 번 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지킴 911에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마음지킴 911에서는요.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우리 교회 함께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증상들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마음을 지켜 나갈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찌됐든 사회가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함께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